네, 방금 저희가 멋진 인트로 영상을 봤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아마 보시면 라고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명칭을 모르실 수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파쿠르협회 회장과 GFPF 파쿠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파쿠르 선수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다 보니까 네. 파쿠르인지 이게 조금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데 네. 이 정확하게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한 명칭은 파쿠르 혹은 프리러닝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프리러닝.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분들이 딱 이걸 보자마자 이거 야마카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파쿠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쿠르는 도시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장애물들과 구조물들을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또한 파쿠르는 현대 물질 문명으로 잊혀져가는 인간의 정신과 본능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운동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선수님의 경력을 보니까 대충 한 11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처음 파쿠르를 접하게 된 게 중학생 때 접하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의 데미안 월터스라는 전 체조 선수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현재는 스턴트맨 혹은 스턴트 감독으로 이제 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본인이 운동하는 뭐 기계 체조, 파쿠르, 뭐 무술, 액션 등의 동작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보고 파쿠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엔 사실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네. 혼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독학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독학을 했죠. 어.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파쿠르를 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독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도 파쿠르가 한국에 많이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혼자 보시면서 하시기가 꽤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 다 그동안 내가 독학으로 통했던 건 주로 다 해외 영상을 통해서 직접 접하신 경로가 더 크시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해외 영상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였고, 나중에는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 좀 큰 파쿠르 모임 같은 게 종종 있었어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임에 찾아가서 직접 네, 좀 같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죠.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봤던 영상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고 네. 날아다니고 뭐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매력적이다기보단 되게 위험한 운동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근데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11년 동안 쭉 선수로서 활동 생활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릴 적부터 활발했고 파쿠르를 하기 전에도 저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뭐 성격적인 부분에서? 뭐 장래 희망이라던가 네.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던가 이런 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파쿠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원래 저는 파쿠르 선수 이전에 꿈이 카레이서가 꿈이었었어요. 약간 스릴이 넘치는 익스트림한 네. 것들을 좋아하셨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도 자동차과로 이제 진학을 하였다가 그 시기가 이제 딱 제가 파쿠르를 거의 시작하는 시기여서 점점 운동 쪽으로 진로가 바뀌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화나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이제 파쿠르는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많이 좀 박혀 있는데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또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파쿠르하는 모든 사람이 건물 사이를 뛰는 건 절대 아니에요. 파쿠르 내에도 여러 장르가 있고 본인만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건물 사이를 뛰진 않고요. 그게 파쿠르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 같은 곳에서는 좀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사실. 사용을 하고 추격전에서 파쿠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쓰이죠. 때문에 좀 파쿠르 하면 건물 사이 뛰는 운동 약간 이게 좀 잘못 인식이 박힌 거죠. 그렇죠. 벽을 날아다니고 그렇죠. 벽을 타고 맞습니다. 그래서 파쿠르가 역사가 한 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짧은 역사치고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지만
그게 이제 인터넷의 장점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하지만 그게 양날의 검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파쿠르가 너무 위험하거나 맞아요.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운동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좀 그런 양날의 검적인 모습이 있죠. 맞아요. 사실 저도 인터뷰하기 전에 제 주변 분들한테 파쿠르 알아? 이러면은 대부분의 대답들이 야마카시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영화 뭐 아니면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벽 뛰어다니는 거, 뭐 네. 날라다니는 거, 어떤 분 실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도둑 아니냐 결국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게 그런 부분의 모습만 비춰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따가 2부에서는 일반 분들이 어떻게 배우시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제 직업이라는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를 하려면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좀 위험한 동작들도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파쿠르 자격증이 ADAPT라고 불리는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레벨이 한 3단계까지 있는 것 같고 레벨마다 실기와 이론 교육이 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저는 레벨 1을 현재 소유하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와 다르게 그 레벨의 난이도가 반대로 가요. 보통은 이제 1급이 좀 높잖아요. 그쵸? 여기는 1급이 가장 낮은 거. 낮고 3급이 제일 높은 건가요? 근데 현재는 5급까지 생겼어요. 원래는 3급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5급까지 생겼고 근데 자격증 얘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는 필요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 그 파쿠르 자격증은 사실 그 ADAPT, 어댑트라는 그 파쿠르 자격증 외에도 다른 파쿠르 자격증들이 더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발급을 해주는. 근데 이제 ADAPT가 뭔가 교육 목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파쿠르의 자격증이고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쿠르 제너레이션즈라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인데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다른 자격증들은 돈만 내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말 많다. 얘 시간도 되게 소요가 오래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격증들은 돈만 내고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은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우리 어댑트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다. 뭔가 그런 정통성이 있고 따기 굉장히 어렵고 뭐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뭔가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현재는 그게 많이 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1급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소지하고 계신데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고 혹시 이 자격증을 따려고 지불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셨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딴 게 2013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자격증 따는데 크게 준비는 안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저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고 급하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자격증 코스가 맞아요. 열린다고 하기에 나도 봐야지 하고 급하게 했던 거지 뭔가 크게 준비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했는데 한 번에 취득이 되신 건가요? 네네. 물론 좀 더 복습은 하였지만은 뭐 이론적인 부분을 크게 막 자격증을 따야 돼서 크게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가장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따기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또 그때는 어려서 크게 네. 그러면 혹시 이거를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나도 이런 분야의 지도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을?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 그 자격증이 물론 있으면 정말 좋죠. 그 자격증이 잘못됐다거나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는 뭔가 이렇다 할 뭔가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협회나 이런 게 네, 없으니까 그게 사실 제대로 정립이 된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없어도 내가 잘하고 내가 유명하면 전혀 상관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있으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연 나중에 그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냐
이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과 시간으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실력이나 이론적으로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네, 굳이 뭐 따지 않아도 네, 내가 유명하고 잘하면 상관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력 중에 가장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저희 국내에는 아직 대회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2019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파크로 챔피언십의 한국인으로서 처음 대회에 참가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네. 혹시 어떻게 이거를 출전을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저는 예전부터 파쿠르 대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한국인 중에 사실 아무도 해외 대회를 나간 사례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파쿠르의 이제 경쟁 반대 철학 때문도 있지만 한국과 다른 해외 파쿠르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사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질 거를 100% 아는데 나갈 사람은 절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거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직업적으로 총대를 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갈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막 찾아다녀 봤어요. 나랑 같이 출전해보지 않을래? 했는데 뭐 다들 반대했었죠. 왜냐면 저는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같이 영어가 되고 같이 파쿠르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가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전혀 저는 가서 대화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하고 뭐 모르면 번역기 돌리고 그쵸, 사실. 하면서 겨우겨우 잘 지내고 왔던 것 같고 제가 질싸움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출전해야 했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큰 파쿠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 걸 알아도 경험이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적을 알아야 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실제로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었죠.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상황을 보고 싶었고 그 경험 하나가 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어떤 부분의 준비가 가장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고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 대회도 한 달인가 2달? 전에 알아서 사실상 뭘 준비해야 되지? 또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대로 그냥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냥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뭔가 그 한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뭔가 준비할 시간이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가면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파쿠르 대회는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복잡해서 네, 그럼 간단한 것부터. 네. 간단한 거는 처음에는 파쿠르를 좀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플래시태그라는 대회가 있어요. 술래잡기 대회입니다. 네. 대회에서 술래잡기를 하나요? 근데 이제 이런 파쿠르 규격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쿠르를 하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네. 동작들을 일반인들도 출전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파쿠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대회가 있지만 파쿠르 대회지만 어떻게 보면은 술래잡기에 파쿠르를 가미한 거지 완전 파쿠르 대회는 아닌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피드 코스라고 정해진 장애물 규격 경기장 내에서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네. 빨리 가면 이기는 거고 그럼 뭐 달리면 이기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그쵸, 있지만 사실 달리기만 할 수 없게 규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조건 무언가를 하게 갈 수밖에 없게 장애물을 세팅을 해놨고 그런 룰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정해진 장애물 규격에서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30초, 1분 30초라는 시간 내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체조의 마루 운동처럼 본인의 이제 난이도 높은 기술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스피드 코스랑 프리스타일 이렇게 두 종목을 다 나갔었어요. 정말 딱 들었을 때 일반 운동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대회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 역동적이다라고 표현이 되네요. 좀 되게 이색적이고. 다양하고 좀 특이하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이제 사실 저희가 아마 이 운동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2003년도에 국내에 이제 야마카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위험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익스트림 운동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볼 때 1인칭 시점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많고,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걸 올리고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뽑다 보니 이게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퍼포먼스 하시는 분 혹은 하나의 크리에이터,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가미한 쪽으로 변형이 되고 있지, 정말 직업으로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많이 못 받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만약에 파쿠르라는 기술을 접해서 내가 파쿠르라는 거를 가지고 직업이라는 걸로 내놨을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아직까지 한국에서 파쿠르를 직업적으로 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저 또한 파쿠르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냥 좋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선 파쿠르를 한국에서 직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파쿠르를 해서 그 파쿠르한 장기를 살려서, 특기를 살려서 스턴트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또 파쿠르라는 그 장점을 살려서 공연이나 예술 쪽으로, 뮤지컬 혹은 뭐 서커스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도 있고, 혹은 파쿠르 체육관을 차려서 체육관의 대표가 되거나, 혹은 그런 체육관이 있다면 강사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런 체육관이 아니어도 학교 같은 곳, 공공기관에 요새 이제 파쿠르 프로그램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외부 강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직업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서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쪽에 다 올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직업군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 해외는 그래도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인기도 높기 때문에 실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활동하는 스턴트맨들이 파쿠르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역으로 지금 파쿠르 선수를 하면서 스턴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해외는 파쿠르 체육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코치로서의 길을 가기도 좀 여건이 잘 되어 있죠.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쿠르만으로 가는 직업보다는 파쿠르라는 그 특기를 이용해서 다른 직업에 좀 활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2부에서 조금 더 이 파쿠르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선수님이 앞으로 꿈꾸시는 10년 후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